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동방정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동방정교회 좀 낯선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새로운 지식의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한 23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한 23억, 33%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보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그룹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그룹, 그 다음에 정교회 그룹, 이렇게 기독교 세계를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 역사를 공부할 때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이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비교적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또 개신교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죠. 그런데 이 정교회 선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거의 가르쳐 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책도 별로 없고요. 매우 낯선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러시아 선교사로 가면서 1993년도부터 이 정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석사, 박사 논문을 이 동방정교회를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책 3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이 이제 제 석사 논문을 쿰란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제목이 동방정교회인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개혁교회와 현재 에큐메니칼 시각에서 본 동방정교회. 제가 93년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러시아에서 군목 제도를 세우는 그런 특별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석사 논문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고민하여 그 정교회와 우리 장로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공통점이 무엇인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 WCC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 분석한 논문이 석사 논문이었고 그 논문을 출판한 책이 이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쿰란 출판사에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 박사 논문은 이렇게 장신대 세계선교연구원에서 출판을 해 주셨는데요. 동방정교회의 선교 역사 연구 이런 제목으로 2005년도에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정확한 내용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국가 정치적 선교에 관한 연구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는 1860년부터 1925년도까지 약 50여 년간 그 블라디보스톡 그 연해주 지역에 살던 우리 한인들, 까레이스키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선교한 그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해서 문서들을 분석해서 쓴 박사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고 2005년 2월 달에 장신대에서 선교 신학으로는 제1호 박사가 되었고 또 장신대 교수가 되었죠. 이후에는 이 동방정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또 쿰란 출판사에서 출판해 내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한국 기독 공부에 그 동방정교회 이야기라고 해서 약 40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당시 1990년대 한국 기독교는 이 정교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교회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기독 공부사에 부탁을 받고 제가 연재를 했던 글들을 모아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비교적 평신도들도 읽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정교회 선교사들을 연구하면서 이 책을 발견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동방정교회 세계 안에도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제수잇 선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또 개신교회 윌리엄 캐리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있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세계 정교회 세계 안에도 정말 탁월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선교사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런 선교사 인물들을 모아서 출판한 책인데 영어로 된 책을 제가 번역 출판했습니다. 이 책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 20여 년 동안 정교에 관심을 두고 특별히 정교의 선교에 관심을 두고 많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동방정교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 있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주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정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기독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잔틴 정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 선교는 그리스 정교회가 주도하거든요. 아프리카 선교를 그리스 정교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정교회 선교의 특징을 개신교 선교와 또 천주교 선교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교회란 어떤 기독교인가? 이 정교회가 앞에 이 발을 정자, 이게 오소독스 정통 기독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줄여서 정교회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동방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히랍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건데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 이름이 뭘 의미하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정통, 오소독스, 정통이란 뜻인데 그럼 뭐가 정통이고 뭐가 비정통이냐 하면은 이 정교의 기준에 따르자면은 7개 고대 공의의 결정 사항들을 오리지널 그대로 바꾸지 않고 오리지널 그대로 지키면은 정통교회고 더하거나 빼면은 비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정통과 비정통의 구분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 그런데 이 7대 7개 고대 공의회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이게 1차 공의회거든요.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칼세돈 공의회 해가지고 787년에 제2차 니케아 공의회 때까지 모두 이 공의회, 기독교 세계의 총회라고 할 수 있죠. 이 공의회가 모두 7번 있었습니다. 그 7번의 그 결정 사항들을 변개하지 않고 오리지널 그대로 지키는 교회를 이 정교회, 정통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정교회는 고대 기독교 유산을 그대로 지켜오는 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유서 깊은 교단이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더하기를 한 교파가 천주교죠. 천주교는 7개에다가 여기다가 16개를 더해가지고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모두 23개의 공의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교황 무오설도 있고 로마 교황이 우위성을 가진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이렇게 더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교회가 볼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통에서 벗어났다. 또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개신교는 이 7개 가운데에서 그 이콘 숭배는 우리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빼버립니다. 빼버립니다. 칼세돈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그런 내용은 받아들이고 또 니케아 신조도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거의 95%는 받아들이는데 한 5%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거든요. 장로교회는. 그래서 장로교회도 이 비정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회는 상대적으로 프라이드가 강하고 또 자부심이 강한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교회는 주로
이제 중동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레바논,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역에 분포했었고, 지금은 이제 동유럽 지역, 헝가리,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이런 동유럽 지역에 있고 또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7년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 러시아 동유럽에 있던 많은 귀족들과 신자들이 또 신부들이 카나다, 미국, 프랑스로 이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정교회 신자들이 지금 서구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 이름이 이제 동방 정교회라 불리기도 하고 히랍 정교회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동방 정교회라고 불리우느냐 하면은요, 이제 동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서쪽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동쪽에. 그런데 이 동서방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탈리아 로마 있죠. 그 이탈리아 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서유럽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부르고 동쪽 동유럽에 있는 교회를 동쪽 교회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지리적으로 동쪽에 있는 정교회라는 뜻에서 동방정교회라고 불러요. 같은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또 히랍 정교회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미사를 드릴 때 또 신학 언어나 또 주요한 교리들이 다 언어가 히랍어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서방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죠.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거나 또 불가타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고 또 신학 교리들이 대부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라틴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정교회는 히랍 정교회, 히랍 교회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용어 정리가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에 이제 부분 집합들이 있죠.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그래서 루마니아에 있으면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다른 또 한국 정교회, 미국 정교회 이렇게 이제 부분 집합으로 지역에 따라서 민족 국가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건 작은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는 마치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정교회 선교 역사는 지금까지 약 1700년 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동방정교회 선교 역사는 개신교 선교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천주교 선교 역사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가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고 많이 해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동방정교회 선교 역사를 크게 3기로 나눠보면은 비잔틴 정교회의 선교 역사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 정교회 선교 역사이고 세 번째는 현대 그리스 정교회 선교 역사 이렇게 1기, 2기, 3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잔틴 정교회라고 하면은요, 이제 330년부터 비잔틴 제국이 멸망했던 1453년도까지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이 약 1100년에 해당되죠. 이때 이 비잔틴 제국은 다른 말로 이제 동로마 제국인데요.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거기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거기에 살면서 센터가 되었죠. 거기에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7세기에 아주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소피아 대성당이 선교의 센터가 되고 동로마 제국 변두리에 있는 여러 그 야만족들, 게르만 민족들이나 슬라브 민족들 그리고 여러 그 이교도들을 이 비잔틴 제국이 1000년 동안 선교해 왔습니다. 그 역사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비잔틴 제국이 선교한 열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교 열매는 9세기에 슬라브족을 선교한 겁니다. 슬라브족. 지금의 이제 러시아 민족, 우크라이나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 불가리아 지역에 가서 이 비잔틴 제국의 선교사 끼릴과 메소디우스가 이 슬라브족을 선교하여서 기독교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그 결과 이제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러시아 정교회의 선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선교 역사는 988년부터 1917년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인데요. 1000년도 굉장히 긴 역사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이게 아시아 대륙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럽 대륙이고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요게 다 러시아 대륙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우랄 산맥이 있고 이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 페테르부르가 여기 있는데 처음에는 페테르부르가 수도였죠. 그러다가 모스크바가 수도로 변하고 그 다음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러시아는 동진 시베리아를 정복해서 여기 이제 알래스카까지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다 러시아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다 정복을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민족으로 기독교 시민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게 러시아 정교의 선교 과정인데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이루어진 선교가 러시아 정교의 선교입니다. 굉장한 역사죠. 이 또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교의 선교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가 원래 바울이 선교했던 아덴 지역, 에베소 지역이 다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지만은 19세기에 와가지고는 그 전에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이 이 1453년 오스만 터키 이 터키 군대에 의해서 1453년 비잔틴 제국이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터키와 그리스가 그 모슬렘 지배를 받습니다. 슬픈 역사죠. 15세기 이후에. 그러다가 19세기 초엽에 와가지고 그리스가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400년 동안이나 모슬렘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그리스 정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여서 19세기부터 다시 정교회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20세기 1960년대부터 이제 그 얀눌라토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이자 신부님이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은 그 정교회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선교 마인드를 집어넣어서 그들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약 30년 동안 열심히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지금 이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정교회 예배당이 꽤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또한 현대 정교회 선교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살펴본 바를 종합해서 정교회 선교 특징이 무엇인가? 정교회는 선교 개념이 다르고요. 선교하는 방식이 다르고 선교한 지역이 다릅니다. 선교하는 동기도 좀 달라요. 개신교와 천주교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